지금이라고 딱히 유입이 많은 시기는 아닐 뿐더러 게임을 막 시작한 유저들을 챙기기엔 이제 와서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댓글을 보고 있자면 이제 와서가 아닌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새삼스럽다는 느낌도 드는데, 지금까지 캐릭터 가이드만 주구장창 만들기 바빴지 진정 뉴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냐 물으면 원신 유튜버 보치씨는 다소 무책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유물이니 파티 조합이니 이런 번잡한 건 치워두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합시다. 먼저 가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신은 원석이라는 재화를 소모해서 디얼킨 인연이라는 것을 구매하고 가챠를 돌립니다. 인연 10개를 소모하는 것을 10연차라고 부르며 90연차까지 가면 소위 천장이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5성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76연차부터 5성이 나올 확률이 파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천장은 80연차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성 캐릭터가 확정인 건 맞는데, 여기서 갈리는 게 한정 캐릭터가 나오는 한정 픽업의 경우 80연차를 통해 5성이 나왔다고 해도 50% 확률로 한정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캐라 하면 상시 픽업인 세상여행에서 나오는 각청, 다이루크, 진, 치치, 모나, 타이나리, 데이아 등이 있겠죠. 한정 픽업은 이 알록달록한 디얼킨 인연을 소모하지만, 상시 픽업은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만남의 인연을 소모합니다. 둘 다 원석 160개로 상점에서의 가치는 똑같습니다만, 실제로 둘의 가치는 절대 동일하지 않으니 절대 파란색으로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정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80연차를 통해 5성을 뽑는 걸 우리는 반천장이라 부르고, 160연차 언저리까지 가면 천장이라고 부릅니다. 반천장에서 50% 확률을 뚫고 상시캐가 나온 것을 빅돌이라 하는데,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반천 스택은 해당 픽업이 끝나더라도 2월이 되어 스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생이 날아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분이 매우 똥같은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 정당히 화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무기 픽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데, 반천이 70연차로 낮아지는 대신 2번 존재합니다. 또한 무법의 반천 스택은 다음 픽업으로 토스하는 게 불가능하니 유저들 사이에서 매우 더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엄청난 해자 픽업에 더불어서 잔고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챠를 하려면 결국 원석이라는 재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원석은 어디서 수급하는 거냐? 흔히들 가챠 게임에서 사료라고 하죠. 공교롭게도 원신은 사료가 굉장히 짠편에 속합니다. 필드 곳곳에 존재하는 상자를 까거나 업적을 달성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식으로 원석을 모으는 것이 보편적이며, 11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만으로도 소량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돈이죠, 돈. 매일 접속할 때마다 소량의 원석을 지급하는 월정의 시스템의 궁월 축복, 미션을 달성하여 포인트를 쌓아 레벨을 올리면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를 제공해주는 기행, 그리고 찐 과금. 아니 그러면 이 게임은 무과금으로 하기 힘든 게임인가요? 원신의 주 컨텐츠인 디바트에서의 모험과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는데 캐릭터의 성능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사람이 그렇게 욕심없이 게임하는 게 가능하려나요? 비경, 그러니까 던전을 한번 깨는데 3분이 넘어가고 주간 보스나 필드 보스를 잡을 때마다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 아직도 쥐뿔도 없이 평타 하나로 보스를 잡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도 5성 하나둘 정도는 거뜬히 뽑을 수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하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공월 정도는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행도 사면 좋긴 하지만 가격도 가격이고 둘이 합치면 17,900원이나 하니 달마다 버전마다 구매하라고 하기엔 저도 양심이 있어서 말이죠. 굳이 둘 중 하나라고 하면 공월이라도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콘텐츠를 즐기고 보상을 받을 때 소모하는 일종의 행동력 개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레벨업할 때 필요한 책, 레벨 한계를 돌파할 때 필요한 보스 드랍 재료, 외에도 무기의 레벨을 올리거나 특성 레벨을 올릴 때, 성유물을 파밍할 때 등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소모되는 재화입니다. 게임을 막 시작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자기가 키우기로 한 캐릭터의 보스 드랍 재료와 지맥을 통해 레진을 소모하시면 됩니다. 지맥은 또 무엇인가요? 필드 곳곳에 지맥, 잠금의 꽃, 계시의 꽃이라 하여 노랗거나 파란 아이콘이 있을 텐데, 그곳으로 가서 상호작용을 하면 몬스터가 스폰됩니다. 노란색 지맥은 티바트의 화폐인 모라를 주며, 이는 캐릭터, 무기, 성유물, 특성 레벨업을 할 때 매우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다이선입니다. 파란색 지맥은 캐릭터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책을 주니 역시나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모라와 책을 파밍하고 보스 재료를 모아서 캐릭터의 레벨이 50, 60이 되었다면 슬슬 특성 레벨도 신경 써야 할 단계입니다. 캐릭터가 사용하는 평타, 스킬, 궁극기의 레벨을 올리는 거죠. 보통 캐릭터의 특성 순서를 알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건데,
사실 이 경우엔 3개 다 올리면 된다는 얘기라 순서에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캐릭터 세팅을 할 때 만연이 절연이니 도금이니 성유물이라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게 뭔가요? 성유물은 다른 게임으로 치면 방어구나 액세서리 개념이죠. 모험 등급 40레벨이 되면 비경이 해방되면서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성유물 파밍이 가능해집니다만 5성 성유물의 드랍이 확정되는 게 45레벨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파밍은 모험 등급 45레벨부터 라는 것이 정배입니다. 또한 캐릭터의 레벨, 특성이나 무기 레벨과는 달리 성유물의 파밍은 운적인 요소가 매우 심한 노가다 컨텐츠이니 레진을 매우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레진을 크게 채워주는 약한 레진을 고이 모아두었다가 45레벨이 되었을 때 성유물 비경에 한 번에 몰아넣는 것이 유저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액, 특성 비경, 성유물 비경에서는 보상을 받을 때 20레진을 소모하게 되는데 리월의 마신물을 완료한 후에 캐서린 뒤쪽에 있는 소울을 찾아가서 병판을 올리면 농축 레진 레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합성대에서 농축 레진을 만들면 40레진을 소모하고 비경의 보상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정도는 시청자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여 줄곧 외면해왔던 부분이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입들을 잡는 게 제 살길이라는 생각을 어리석게도 지금에서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자잘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질문해주시면 대댓글로 달든 다음 영상에 넣든 답변을 해드릴 테니 뉴비 입장에서 원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